최근에 윤석열 위기론이라는 것이 도하 언론을 지금 장식하고 있고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 정체, 하락, 급락. 그런데 그 윤석열 위기론의 허실, 이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서 고영신 TV에서 끝내겠습니다.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전에 윈지 코리아 컨설팅이라는 데서도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때도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근데 어제 19일 최근에 이런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는 윤석열 30.3, 이재명 25.4, 이낙연 19.3입니다. 그리고 최재형 5.6. 그래서 여전히 윤석열이 1위고 0.4% 아주 미미하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제가 알기로는 정파적인 그런 영향을 받지를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는 아주 제대로 나온 것 같은데 두 번째 4% 앞선 그러니까 1등으로 나온 거죠. 그렇죠. 예. 한참 앞섰죠. 네. 그런데 JTBC 리얼미터 뭐 JTBC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언론사라는 거. 태블릿 PC로 해갖고 박근혜 정권도 무너졌고 어쩌고 저쩌고 한 것은 우리 시청자들도 웬만한 거 알 테니까. 거기에서는 이재명 23.8, 윤석열 22.0, 이낙연 20.1.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오차 범위 냅니다마는 이재명 같이 나온 겁니다. 셋이 비슷하게. 근데 문제는 가상 대결 이게 또 있습니다. 이재명이 윤석열과의 가상 대결을 양자 대결을 붙여보니까 이재명 43.0, 윤석열 41.0으로 2% 차이가 납니다. 또 윤석열과 이낙연 여기는 42.3, 이낙연 41.2로 윤석열이 1.1% 앞섰어요. 또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MBC하고 코리아 리서치. MBC가 그래요. MBC가 어떤 회사인지는 MBC는 이 딸랑이 언론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MBC는 언급을 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여기 나온 것을 이제 봐야죠. 나온 것을. 나온 것이 너무나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서 이재명 27.1, 윤석열 19.7.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10%대로 떨어졌다. 여기는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한테도 지고 이낙연한테도 지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딸랑이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는 전혀 예를 들면 갤럽이라든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라든가 좀 중립적이고 신뢰도가 있는 데서 나온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 대충 우리가 아는 추세대로 나왔는데 이 다른 데서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라앉은 거냐? 지지율이 하락한 거냐? 이런 의구심들이 일고 있고 그것이 또 여론에 반영되고 또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이런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죠. 이제 제가 이재명 지사하고 TV 토론을 할 때 이렇게 안경을 쓰면은 시청자들이 다 긴장을 했답니다. 저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그래서 제가 안경을 쓰고 약 2분 내지 3분의 시간을 주시면 아주 그냥 속속들이 파헤쳐 주세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걸 잘라서 지금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우선 어제 그 세 개의 여론조사가 어떻게 같은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될 수가 있냐, 갈팡질팡할 수가 있냐, 그 너를 뛸 수가 있냐, 그런 문제를 갖게 되죠. 하나는 뭐 윤석열이 아주 유리한 게 나오고, 하나는 아주 어려운 게 나오고, 하나는 버금버금한 게 나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그걸 보여주는 그 조사가 어제 세 개가 나온 겁니다. 그죠? 그 트렌드가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시기에 한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우선 첫째는 여론조사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최근에 나온 모든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저렇게 높아질 수가 있는가? 아덴만에서 우리 청해진 호입니까? 문마 거기에 300명 중에 247명이 감염이 되고
30명의 함장을 포함한 장교들 가운데 29명이 돼가지고 아담만의 그 영웅들이 지금 다 비행기를 타고 지금 소개 작전에 들어가 있는 예,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고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을 하고 있고 예. 도대체 뭐를 잘했길래 이 국정 지지도가 올라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그런 그렇죠. 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했길래 윤석열은 지지율이 폭락하고 예. 그럼 뭐를 했길래 이재명은 정체하며 뭐를 했길래 이낙연은 상승했는가 이렇게. 이게 지금 다 모든 언론이 쓰고 있는 게 다 눈 감고도 뻔한 거예요. 예. 그 윤석열은 침체 하락. 내지 하락. 그다음에 이재명은 정체. 그다음에 이낙연은 상승. 이렇게 급상승이라고 됩니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오늘 여론조사 기관에 있는 그 조사를 실제하는 사람들을 예. 만났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리얼미터의 이택수도 만났고 뭐 등등 다 제가 이제 여론조사하는 담당자고 내가 전문가니까 만나서 이제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길게 얘기를 안 하고 아 요새 여론조사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열렬히 반응하고요. 다른 사람은 그저 그렇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즉 뭐냐?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흥분 상태. 흥분 상태. 경선 흥분 상태예요. 그 다음에 윤석열 지지자들은 그저 그래. 왜냐면 내년 3월 9일 도장 닦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멀었으니까. 왜 흥분 상태가 됐냐 하면 이재명 완톱으로 갔었어요. 근데 이게 이재명이 바지 벗고 뭐 무슨 바지를 내릴까요?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본소득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여배우 뭐 입고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런 상황에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해가지고 이낙연이 뜨기 시작했는데 그 반등이 친문들이 결집시키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호남이 결집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둘 사이의 각축이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간 거예요. 갔기 때문에 지금 이 3%입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반응률이 100명에 하면 3명이 받아. 그 받는 사람 3명은 독이 오른 민주당 지지자들이 받는다 그런 거예요. 아,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데이터로 분석을 해봐야겠다. 얼마나 더 받는가? 얼마나 민주당 당원들이 더 많이 받는가? 민주당 당원이 많이 뽑기 때문에 문재인의 국정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가 많으니까 윤석열 지지가 내려가고 민주당 지지가 올라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낙연이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급격히 올라가고 민주당과 이재명 사이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정세균이 죽고 이재명과 이낙연의 양강 구도로 압축됐다. 이게. 추미애도 아웃. 이렇게 이제 된 데서 온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전화 면접으로 하는 갤럽을 중심해서 보면 4월 셋째 주와 7월 셋째 주 4개월 사이에 4개월 사이에 국정 지지도가 부정적인 게 62%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60% 60% 4월 달에 62%였던 게 지금 52%로 10%가 줄었다 그래. 그다음에 긍정 평가가 30%였던 것이 38%로 늘었다 그러니. 어떤 데는 40%도 넘어선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갤럽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농도가 이게 큰 변화가 없다고 본다면 큰 득점원도 없고 큰 실점원도 없고 그대로 있다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0%가 올라간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응답하는 율이 10%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겠죠. 이게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정강지지죠. 일단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 뭐 김두관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 여권의 후보자들의 지지도를 총합한 거하고 윤석열, 최재형, 뭐 홍준표, 뭐 등등 유승민, 원희룡, 안철수 이거 해서 쭉 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비율이 4월 둘째 주에는 범여권은 35.4%였고 지금은 7월 주에는 43.8%가 돼서 범여권의 지지율이 10%가 올라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범야권은 45.1%가 있던 것이 41.3%로 4%가 내려갔다 그러니.
하나는 10% 올라가고 하나는 4%가 내려간 것은 10% 이상이 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반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겁니다. 제가 과학기술부 장관 아닙니까? 예,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그러면 됐네요. 김대중 대통령 때 정세 분석실장을 4년이나 했고 예. 온갖 선거에 그 경험을 가진 제가 볼 때 이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흥분 상태로 있어서 경쟁에 돌입해 있는 지금 어떻게든지 이낙연을 세워야 돼, 어떻게든 이재명을 세워야 되는 사람이 죽기 살기로 붙어 있고 예. 윤석열 지지자들은 아직 최재형하고의 경쟁 상태가 아주 여유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유가 있죠. 이것이 가라앉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지금 3강 구도에 들어가서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경쟁 상태에 있는가를 보는 거고 이제 3월 9일이 되면 세 사람 다 흥분 상태. 3월 9일이 되면 세 사람 다 캄다운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여론이 약 10 내지 15%가 윤석열이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표본에 있어서도 한 4대 6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이 아주 열이 받아 있으니까 응답이 많을 테니까 한 6 정도를 차지하니까 그러면. 훨씬 높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또 앞섰다고 하는 것도 응답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문재인도 당연히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오늘 4대 6 정도 된다고 봐야겠네요. 김영환 TV 오늘 저녁 10시에 우리 이제 지금 한 3,000명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 채팅에.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엄청납니다. 오늘은 이제 전에 예. 저 민주당은 무슨 토론할 때 500명인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대선 토론 때. 지금 저희 거기는 여론조사가 밀리니까 더 들어와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은 이제 화이트보드를 설치해가지고요. 예. 제가 수표를 그 적어가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쑥 내려가고 우선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내가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문자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격렬히 지금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지 여론조사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설명하고 지금 각 지역별로 그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다 설명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경선이 가열되면서 그쪽에서 이제 반응도 많고 그럼요. 이쪽은 아직은 시간이 많고 뭐 무슨 그럼 이쪽은 뭐 후보들 출마 선언한 사람도 몇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니까 그게 크게 영향을 우리는 받았어요. 시작도 안 했고 저기는 중반에 가 있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이 여론조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른바 친문 딸랑이 언론들이 윤석열의 지지율 깔아앉히기 여기에 상당히 의도적인 그런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윈스 코리아입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지난번에 왜 그 이상한 그 왜 이근영인가 민지 코리아 컨설팅. 민지 코리아 컨설팅 같은 거는 민주 당원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 박시영 대표. 박시영 대표도 그렇고 그거 하고 나와서 자기 홍보를 하고 있잖아. 뭐 윤석열 비난을 하고 있잖아. 그런 게 무슨 여론조사 기관입니까? 그게 이제 그게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어용 여론조사, 관변 여론조사, 어떤 정치에 오염된 여론조사 기관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의뢰하는 쪽이 MBC가 준다든지 그러면 뭐 이를테면 뭐 한겨레가 준다든지 경향이 거기에 따라서 응답하는 사람이 한겨레에서 전화 왔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응답하는 게 있고 응답 안 하는 게 그러니까요. 있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것도 많이 있고 이 지금 뭐를 하느냐면 과거에는 이 보조 인지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고영신 박사님은 뭐 무슨 정치학 박사이신 고영신 박사님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디 지구당 위원장 고영신 박사님 그렇게 이제 보도인지를 앞에 그렇게 쓰는 거하고 네. 과학기술부 장관 출신 김영환 이렇게 쓰는 거하고 뭐 치과의사 출신 김영환 쓰는 거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는 그러겠죠.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걸 넣으면 되게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 지구당 위원장 같은 건 X인데 경력에서 쓸 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지구당 위원장을 쓰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제가 뭐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과학기술부 장관 김영환하고 지역위원장 출신 고영신하고 하면 뭐 제가 백전백승 아닌 예. 그런 보조인지도를 그렇게 섞는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범죄적인 경우는 ARS를 돌릴 때
1번 찍는 집안하고 2번 찍는 집안을 다 알아. 예. 그래서 그걸 섞어요, 전화번호를. 예. 응? 한 200개를 섞어. 그럼 그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의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추세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일부 여론조사 경우 우리가 흔히 속칭 마사지라고 합니다. 마사지. 예, 마사지를 해가지고 이걸 조작을 해버려요. 그렇기 마사지는 때문에 조금 하는 걸 마사지라고 그러고. 예. 아니 그냥 통째로 바꿔버려. 그 민직 그런 거는 그 날강도 여론조사라고 내가 했는데 나한테 항의가 없어요. 날강도. 예. 날강도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거는 부산 경남 울산이 세상에 벌써 보통 10% 20% 차이가 나는 지역에서 이걸 똑같이 하는 그 여론조사. 어쨌든 민주당 경선 때문에 응답률이 민주당 당원들이 또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걸 가장해서 윤석열을 깎아내리고 흔들려는 그런 정치적 저의가 나는 더 크게 있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워낙 또 광범하게 우리 국민들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윤석열 흠집내기. 이것은 이제 윤석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강직하다더니 조나무기 오고 놀아놨다면서 무슨 부인이 줄리라면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모권이라든가 김건희 건 이건 그냥 한바탕 지나갔는데 결과가 없어요. 말하자면 저쪽에서 정과의 획득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뭔가 딱 나와야 하거든요. 박사학이 그 표절했나요? 근데 표절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줄리? 그러면 줄리라는 그걸 김건희 씨다라는 걸 누군가가 증언을 하든 뭘 해야 하는데 아직은 안 나왔어. 이거 이제 또 본선 때 나올지 모르죠. 내가 증인이다 하고 그렇지. 나타날 김대엽. 갑자기 김대엽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장모권은 지금 재판 중이니까 뭐 더 이야기할 것도 없는데, 최근에 이제 본인 건으로 윤석열 본인을 타켓으로 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겨레에서도 나왔고 또 뉴스타파라고. 거기는 재탕 삼탕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윤석열 측에서도 뭐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예. 가랑잎에 뭐 빚었는지 모른다가 있나요? 뭐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여론조사를 조작할 때 이런 거를 때립니다, 먼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있거나 뭐 사건이 생겨 있거나 이렇게 해놓고 여론조사를 띄워야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바지를 내릴까요? 해가지고 전 국민들이 부르르 떨어서 우리는 그 바지를 보려고 한 사람이 없어, 우리 국민들이. 근데 자기가 벗겠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의아했어. 만약 그런 상황이 왔는데 여론조사하니까 이재명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 그러면은 아, 저거 바지를 벗으려고 했기 때문에 떨어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윤석열에 대해서 흠집을 자꾸 내는 이유는 그것이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봐라, 부인도 문제가 있지, 장모님 그렇게 구속됐지, 거기다가 본인도 문제가 많네. 이거 참 뭐 문제 많은 사람이네. 그러면 뭐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고 뭐 무슨 변호사 소개했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없어도 이제 하는데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하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선 첫째로는 본인의 문제가 얼마나 없었으면 11년 전에 골프장에서 골프 쳤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아니, 또 골프를 쳤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항응이라는 게 거기서 안 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누가 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턱도 없는 그런 얘기가 되고, 가족들 그것도 다 결혼하기 전 문제가 대부분이고 또 그 처갓집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이 국민들이 정상적인 사람은 꿈쩍도 안 하는 일입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드디어 제가 찾아냈습니다. 뭘 찾아냈습니까? 우리 김건희 우리 사모님 그 님의 스승,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 가르쳤던 스승의 증언을 제가 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림을 하셨는지나 몰랐는데 미술 전공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뭐 미술사도 있고 미술 기획도 하고 뭐 그런 전시회만 하는 거지 본인이 직접 그리는 일을 한 것은 몰랐습니다만은 우리
그 미술협회 지금 부의사장 되시는 분이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그때 그 많은 교유가 있고 또 이제 결혼하기 한참 전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품성이나 그동안 있었던 일이나 또 그림 실력이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뭐 하면 국민부대니까 또 뭐 이렇게 할까봐 제가 어느 기자한테 줬습니다. 만나봐라, 취재해봐라. 어떤 사람인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월간 조선이 이건 뭐 유튜브니까 해도 되겠지. 월간 조선이 그 엑스파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어떤 매체에서 만들었는가, 어떻게 해서 줄리라는 사람이 술집 여사가 됐는가, 그걸 조목조목이 다 취재를 해가지고 아주 심층 취재를 했고. 심층 취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언젠가 읽으면은 그것도 이제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짓은 이런 야바이 짓입니다. 야바이 짓. 그러니까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서 검증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도 하나는 한겨레 아닙니까? 한겨레는 2019년 10월 11일자에 그 윤중천 김학의 성접대했다는 그 건설업자 그 사람 면담 보고서를 왜곡해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도 거기 가서 무슨 접대를 받았다 그런 보도를 했다가 그냥 대망신을 당하고 아주 소송은 안 당했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취하를 했죠. 그리고 그 글을 기사를 일면에다 냈습니다. 네, 사과 기사도 내고 반성을 안 했고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2011년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 이분하고 골프 무슨 식사 또 명절 때 선물 보냈다 뭐 이런 것들을 거기 무슨 메모장에서 나왔다는데 그 메모장이 일정표 뭐 일정표에 그 조 회장 컴마 윤검 이렇게 썼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일정표를 지금 무슨 대단한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중견 뭐 건설업자 지금은 건설사로도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고 이 삼부토건 대표는 이낙연 동생인 거기 대표로 가 있었잖아요. 이계현 씨가 지금도 대표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그래갖고 그것도 특혜 아니냐 해갖고 지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맞아요. 예. 그런데 그 일정표가 어떻게 해서 한겨레 신문으로 갔느냐 이거예요. 그 제가 볼 때 그 틀림없이 수사기관에서 누가 줬을 거예요. 흘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아니 이 윤중천 면담 보고서 왜곡한 거 이것도 이규원이가 거기서 흘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경의 변호사가 그거 다 폭로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흘려가지고 기사화해라 했는데 그게 아닌 걸로 드러나 버린 거죠. 명명백백하게. 그러니까 무릎 딱 꿇은 것이죠. 근데 또 이번에 나온 그 용산 세무서장 그 윤호준 씨라고 이 사람이 뇌물 혐의로 이제 윤대진의 형이죠. 예, 윤대진의 형. 윤대진은 검찰국장도 오고 저 윤석열 총장하고 가까운 사람을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그런지 요즘에는 좀 뜸하더라고요. 정권 바뀌면서 좀 뜸해졌어요. 그래? 과거에.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사법연수원장으로도 물 먹고 있었는데 뭐 검찰국장으로 잘 나갔죠. 전에는 그 형인가 뭐 동생인데요. 이것도 이미 뉴스타파가 전에 얘기를 했고 이 문제는 2019년 그 국회 인사청문회 때도 다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고 다 얘기가 된 겁니다. 이미 뭐 그 당시에도 여당 의원들 그때는 민주당 아닙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할 때였으니까 그래. 거기서 다 납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다시 또 우려먹은 이게 거리가 없으니까 여기서 뉴스타파가 다시 쓴 것은 그 윤인진이라는 사람이 용산 세무서장을 했던 그 사람이 다시 취재를 했는데 그때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로 있던 윤석열이가 그 이남석 변호사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줬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본인은 뭐 그런 일 없다고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도 없는데 어쨌든 옛날 다 우려먹었던 것을 또 쓴 것을 보면은 그만큼 거리가 지금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이런 언론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조치를 하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거예요. 민영사.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일 한겨레 요번에 이것도요. 나는 이제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이제 버르장머리가 고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런 일들을 일련의 행태들을 보면은 어디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뭔가 컨트롤 타워 비슷한 것이 은밀하게 있는 것 아닌가. 벌써 가동을 했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여권을. 정청래 의원이 예. 결국 저거 들어갈 사람인데 뭘 저렇게 하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냐. 거기는 벌써 뭐가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왜 그저 기생충인가 어디 우리는 다 계획이 있다 그거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거 이제 요걸로 하고 저거 안 되면 또 저걸로 하고 또 저걸로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은 못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줄리 때문에 그랬는지 뭔지 이렇게 했다가 보니까 노영민이가 그랬죠. 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정청래 이런 분들은 뭐 저녁에 다 만나서 얘기 듣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여기서 쑥덕거리고 누가 뭐 이렇게 타스크 포스가 돼 가지고 이렇게 일을 언론은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쪽은 이렇게 공작하고 여론조사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과거하고 다른 것은 이런 것이 이제 진행되다가 누가 하나 양심선을 했다든지 또는 뭐 거기에서 뭔가 삑사리가 하나 나면 그걸로 정치가 끝나니까. 끝나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노골적으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도 어떤 경찰도 검찰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지금.